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데 부분집합 PQRS가 내 조건의 진리집합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U의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P의 원소일 때 그것은 곧 R의 원소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R이 포함관계에 놓이게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P가 여기 있으면 R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건 S는 거짓이 되게 하고 조건 R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U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S의 바깥쪽에 있는 R의 원소가 있다 그냥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조건 S는 거짓이 되게 하고 조건 R은 참이 되게 한다. 이거 좀 더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위치를 봐야 되니까. Q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not S이다. 그러니까 Q는 S랑 서로소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다 보시면 P와 R과의 관계는 서술하지 않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Q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왜냐면 P와 R과 겹칠 수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Q라고 써보면 S는 적어도 이 Q의 바깥쪽에 있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P이고 S이다 라에서 어떤 원소에 대해서 P이고 S이다가 있으니까 P와 S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S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가 S다 이러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깥쪽에 U가 있다. 나와 있는 정보로 그릴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정확도는 이게 답니다. 나와 있는 걸 다 반영해서 그린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놓고 봅시다. U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R 또는 not P이다. R이거나 P의 바깥쪽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예. R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P의 바깥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그리고 조건 R을 만족시키는 집합 U의 원소는 적어도 2개 존재한다. 이 적어도 2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얘가 나에서 조건 S는 거짓이 되게 하고 R은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 하나 있어야겠죠. 사실 1이란 건 개수예요. 개수. 얘가 R은 참이 되게 하고 S는 거짓이 되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원소에 대해서 P이고 S이다니까 여기도 하나 있어야겠죠. 맞잖아. 그제? 사실 저 1은 여기 이런 식으로 걸쳐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보이죠? S는 거짓이 되게 하고 S의 바깥쪽이고 R은 참이 되게 하는데 R의 안쪽이다 이런 얘기니까 P하고 사이에 뭐 걸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조건 R을 만족시키는 원소 적어도 2개는 이 원소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2개죠. 예,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Q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not S다. 이거 맞는 말이죠. 아니다. 저거 반영이 그러는 거죠. 디귿. 명제 not Q이면 S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의 집합. 왜 X? not Q이면 다 S냐? 그렇진 않죠. 예. 그걸 보여주는 반례의 집합은 당연히 Q의 바깥쪽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not Q이면 그러니까 Q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S의 바깥쪽에 있는 애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반례의 집합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R이면 S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의 집합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Q 여집합, 뭐 차집합 S하고 써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Q와 S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면 Q와 S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다 색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Y가 그 안에 들어있냐 R 차집합 S가 그 안에 들어있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R 차집합 S는 표현해보면
여기일 거니까 이게 지금 Q와 S를 제외한 영역에 쏙 들어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만 성공하면 모든 보기가 아주 쉽게 판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해설지 같은 데 펼쳐보면 막 3단 논법을 쓴다든가 막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시겠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그림으로 못 그렸을 때 그런 걸 고민해 볼 만하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그림으로 그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다 한 번에 판정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도록 그림 그려서 문제 푸시려고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461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있고 q가 있는데 둘 다 0이 아니다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필요 조건 문제와 충분 조건 문제와 필요 충분 조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건 누구?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개의 식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수학적 의미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를 등호라고 생각해도 수학적 의미가 동일해야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두 개가 수학적으로 동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인수하면 반드시 누굴 인수로 가져야 돼요?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말이 안 되죠. 예. 나머지 따를 맞춰보면 x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냥 최고치한거 상수항만 맞추면 돼요. 이게 인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잘못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조건 인수야. 그러니까 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사실상 이제 뭐라고 봐야 돼요? 허근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얘가 근이 또 겹칠 수도 있잖아, 쟤랑.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k-1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같은 식이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항등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k-1은 0이 얘가 근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맞잖아. 얘가 실근이 없던가.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 두 개의 식이 수학적 의미가 동일한 식이 되죠. 됐니? 일단 k가 마이너스 3이면 가능한 거죠. 이 두 개의 식이 수학적 의미가 동일한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이거는 0이 허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중근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얘는 10보다 작은 정수 때문에 말이 되는구나. 그죠? 제가 허근 가지려면 k는 1보다는 커야 되고요. 9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8개잖아요, 정수가. 여기가 1개잖아요. 그래서 답은 9개가 돼야겠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사실상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 쓸 스텝이 있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양수 x, y, z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야, 시험 폼이 아닌 놈들도 잘 들어. 알았어? 잘 들으라고. 이 명제 쪽은 문제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두시면 시험 보기가 더 편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과제까지 다 시키고 이러면 니네 싫을까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앞에서 하는 거라도 좀 들으세요. 알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았어요? 세 양수 x, y, 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걸 골라라. 일단 기억은 절대 부등식인데 꺼야 돼요. 누가 없어서?
등호가 없어서. 등호가 있으면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성립하는 거 고르라 했으니까. x, y, z가 셋 다 같으면 저게 등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거 기억나죠? 이거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물론 얘는 2분의 1 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수 1에서 다루던 저 식은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다. 이게 절대부등식인 건데 이해되지 친구들? 의외로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얘 친구 누구예요? 똑같은 식인데 이건 또 기억하고 이건 또 기억 못한 새끼들도 있습니다. 환장하겠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뭐냐라고 하면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틀려온 애들이 있다고 난 분명히 말했어. 있다니까. 니은은 참이의 거짓이에요.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참이죠. 맞습니까? 재밌네. 이거를 산술기하로 참이라고 해도 되죠. 산술기하로 참이라고 해도 되죠. 3개짜리 산술기 알아요? 모른다고? 아니 양수 조건 있을 때 니 이거 알잖아. 맞아 안 맞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산술기하의 관계식이 아니지. 이렇게 돼 있어야 산술기하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기하평균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야. 3개짜리 기하평균 구할 줄 아냐고. 2개짜리 기하평균은 곱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럼 3개짜리 기하평균은 뭐예요? 곱의 세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게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편의상 변형해서 이렇게 쓰겠죠. 예? 세제곱근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개짜리 산술기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실제로. 맞아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제 3개짜리 산술기하는 그냥 뭔가 증명도 안 해주거든. 교육과정 내에서 2개짜리는 빼서 보여주는데 3개짜리는 그냥 성립한다 이 정도고, 사실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은 n개에 대해 성립하거든요. 아시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양수 조건 있을 때입니다. 이거하고 x1 곱하기 x2 곱하기 xn 이거하고 오른쪽에 조합평균 n개짜리 조합평균 쓸 줄 아나? 아니라고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지훈아, 조합평균이 뭐지?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입니다. 조합평균은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개짜리 조합평균도 이렇게 써야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게 번분수잖아요. 번분수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는 책들이 많죠. 실제로 이렇게 외운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짜리 조합평균 뭐야 그러면?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모양대로 외우고 있으면 모를 리가 없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합평균의 정의는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개수가 늘어나도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은 그냥 이거 3개짜리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식이네 라고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x제곱 y세제곱 z세제곱 마이너스 3xyz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그럼 본의 아니게 3개짜리 산술기하의 관계식을 증명한 거죠, 지금. 증명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4개부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N교에 대해 성립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닥치고 쳐 외워서 사용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수학과를 전공하시면 돼요. 알 길이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수학 졸뱅이를 치다 보면 이제 알 일이 생길 거예요. 네. 그렇다. 디귿은 아까도 앞에서 한번 나왔죠.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별도로 구해서 곱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수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같을 때라고 표현하면 안 돼. 등호의 동시 성립이 가능할 때. 각각의 등호 성조건은 다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등호의 동시 성립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많이 만들거든요. 등호의 동시 성립이 불가능한 거 가지고 야 이렇게 더해서 이게 최소값이야. 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최소값이야. 나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등호의 동시 성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령 x 더하기 y가 2배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고 y 더하기 z가 2배 루트 yz보다 크거나 같으며 z 더하기 x가 2배 루트 zx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걸 다 곱해서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는 그러면 8배 xyz 아니냐 라는 말을 하려면 얘 등호 성조건은 x는 y입니다. 얘 등호 성조건은 y는 z죠. 얘 등호 성조건은 z는 x거든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려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절대 부등식을 다룰 때는 문제에서 묻든 묻지 않았든 항상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등호의 성조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들어있으면 이미 이 식을 쓰는 순간 머릿속에 얘네의 등호의 성조건이 다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호 붙일 수 있다. 없다. 그냥 알아요. 실수했네 이런 말 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습관이 잘못된 거지. 이걸 모르면 이미 위에서 절대분식 사용할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다 파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걸 글로 적든 말든 아무튼 머릿속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동시 성립이 가능하구나. 그냥 등호를 붙여도 되겠다. 만약에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연산을 하는 게 틀리냐? 안 틀려요. 그냥 얘가 부등호일 뿐. 그러면 그냥 최소값을 못 구한다고 했죠. 못 구해도 범위는 맞는 거잖아요. 범위를 구하는데 꼭 최소값이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연산 자체는 맞지만 최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최소를 물어봤다면 다른 방법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고. 자, 다음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가 이거잖아요. 보통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좀 쉬운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온 이유는 교육청은 이걸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 제가 다수의 학교 기출을 풀다 보면 그냥 이거를 증명하시오가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었다. 물론 그게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는 없어. 내가 그 수업 들은 사람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속 대련일 수 있잖아. 나는 그거 낼 거야. 이러고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교육청의 입장은 애들이 이걸 바닥부터 증명하는 건 무리다 라고 보는 거죠. 빈칸 채우게 된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증명의 아이디어 자체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구입니까? 자, 지금 박스 쳐놓은 데서. 만약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모른다면 증명할 줄 모르는 겁니다. 키워드가 누구예요? 네? 키워드가 누구야? 태련, 키워드 누구야? 서로소입니다. 서로소입니다. 자, 잘 봐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유리수가 아님. 그러면 유리수라고 가정하잖아. 유리수의 정의는 뭐니? 성실내잖아 지금. 모르니까. 유리수의 정의 뭐야? 이게 힘든 얘기야? 한윤, 유리수의 정의 뭐야? 위아래가 자연수야?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야. 잘 생각해봐. 수체계랑 연관 있는 거야. 유리수를 정의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전까지 네가 쓰던 수의 집합은 뭐야? 정수야. 정수분의 정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고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얘는 양수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 말고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서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명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소가 되게 만들 수 있잖아. 만약에 유리수라면 자연수분의 자연수인데 약분을 할 걸 최대한 약분해서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수 있잖아. 그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소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변을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다음과 같은 식이 뭐냐면 PQ는 서로소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P가 Q의 약수라고 써 있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P가 Q의 제곱의 약수죠. 근데 서로소니까 그냥 P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어요. 1이 아닐 수가 없잖아.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로소가 존나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소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거 P를 1이라고 쓰게 되죠. 지금 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바닥부터 학교 시험에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바닥부터 증명하려고 했을 때 서로소를 안 쓰게 되면 뇌절이 옵니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P가 1이기 때문에 P에다 그냥 1을 집어넣으면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2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봐봐. 야, 이미 여기에서 증명이 끝나는 걸 알겠지 않냐? 야, 자연수의 제곱이 어떻게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1이 돼? 야, 니네 제곱수가 인접한 걸 본 적이 있냐?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오, 이 두 개의 제곱수는 차가 1이군. 이런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기, 그러니까 시비 걸까봐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증명을 내가 끝내고 싶어서 제곱수는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 증명 끝. 이렇게 썼어. 학교 선생님 불러서 물어보겠지. 네가 봤어? 네가 모든 제곱수를 관찰했어?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래도 선생님 2의 제곱과 3의 제곱 3의 제곱과 4의 제곱 4의 제곱과 5의 제곱 5의 제곱 이거 관찰해보면 거리 난 말할 수 있겠다. 이제 제곱수의 차는 홀수의 수열이죠. 단조 증가 수열이잖아요. 공통상 2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공통수학 원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공통수학 원의 레벨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하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오, 증명이 끝났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Q는 자연수니까 짝수이든 홀수이든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냐. 그러면 Q가 2K라고 해보자. 라고 하면 N제곱은 2K 제곱에다가 1 더한 거니까 확실히 2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잖아. Q가 2K라는 말은 지금 N제곱이 2K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K 제곱보다는 크고 2K 더하기 1 제곱보다는 작아야죠. 왜냐면 2K 더하기 1 제곱은 4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고 K 자연수니까. 그러면 2K 제곱과 2K 제곱 플러스 1 사이에 이게 얘도 제곱수, 얘도 제곱수, 얘도 제곱수라고 하면 저런 n이 있어야 되는데 홀수와 짝수와 홀수 사이에 아무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군 이란 거 알았어요. 그럼 Q가 2K 더하기 1이게 되면 여기가 2K 더하기 1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N제곱은 2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2K 더하기 2의 제곱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도 마찬가지 제곱수인데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없다.
그럼 애당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틀린 거는 뭐밖에 없어요? 유리수라는 가정밖에 없다. 아, 또 유리수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나머지 숫자 나누는 거 여러분들 해보시고 답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와. 이거 봐봐.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뭐예요? 공통근 할 때 내가 얘기하던 거잖아,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공통근을 다룰 때 방정식을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은 변화가 없다고 했죠. 왜냐면 공통근은 최대 공약수의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식을 더하거나 빼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여전히 남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m-n과 m 더하기 n이 서로 소라는 얘기는 m 더하기 n이 1 곱하기 p고 m 빼기 n은 1 곱하기 q다 이런 얘기잖아요. 서로 소되매 이때 pq는 서로 소다. 근데 대우리 대우리 좀 이따 이용할게요. 알겠죠? 네, 대우리 이용 안 하고 싶어서 이 지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m은 뭐예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p 더하기 q죠.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두 식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n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p 빼기 q죠.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pq가 서로 소유했기 때문에 뭐 더한 거랑 뺀 거 사이에 여전히 최대값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도 서로 소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뭐 p 더하기 q는 사실상 짝수가 돼야 되고 p 빼기 q도 짝수가 돼야 이런 현상이 가능하겠죠. 이런 증명은 얘가 원했던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증명하기 전에 뭐 맞는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 대우명제를 써보면 m과 n이 서로 소가 아니면 이게 증명이 좀 더 매끄럽긴 할 거예요. m-n과 m 플러스 n도 서로 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 m과 n이 서로 소가 아니니까 m을 GA, n을 GB 이렇게 1이 아닌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A, B는 서로 소다. 그리고 A는 B보다 크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M이 N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M 더하기 N은 G 곱하기 A 더하기 B고 M-N은 G 곱하기 A-B이기 때문에 이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여전히 자연수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G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서로 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이때 여전히 G가 최대공약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공통인 인수라는 뜻이지. 왜냐면 A 더하기 B와 A 빼기 B가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하다. 증명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